네, 하고자 하는 일을 알면 두렵지 않고요. 또 가야 할 길을 알면 방황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직무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직무 돋보기 시간입니다. 네, 직무에 대한 궁금증은 있지만 속 시원히 묻고 따져볼 기회가 없는 구직자들을 위한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직무와 함께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요, 기술 영업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함께하실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커리어 멘토스의 신상진 이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에 장안의 화제인 책 중에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이 있죠. 여러분들, 구직자분들 여러분들께서 아무래도 취업이란 좀 미래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앞만 보고 달리기가 쉬운데요. 요즘처럼 날씨가 이렇게 궂을 때는 좀 과거와 현재도 여러분들이 좀 꾸준하게 그 관찰을 하시면은 오히려 더 미래를 볼 수 있는 또 해안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전 좀 궁금한 게 있는 게요. 이 학생들이나 구직자들이 다른 것보다 이 직무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자신에게 맞는 또 원하는 직무를 좀 설정할 수가 있을까요? 예, 결국엔 진로의 문제인데요. 네. 보통 진로에 이제 그 고민을 많이 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자기 자신의 흥미적성을 명확하게 구분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또 자신의 흥미적성을 잘 안다고 할 때 그 다음으로 알아야 될 게 직업의 특징, 이제 직무의 특성인데요. 또 직업 탐구 활동을 사실 학생들이나 사회 초년생들은 좀 게을리해서 특정 선입과 편견을 가지고 잘못 알고 또 해당 직무를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특별히 주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작부터 아주 유용한 정보를 전해주셨고요. 이 유용한 정보가 나가고 있는 동안에도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있는 두 분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명의 예비 인재인데요. 바로 기술 영업 직무를 희망하는 인재입니다. 두 학생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할까요? 네. 자, 한양대학교 양준길, 장지용 학생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분씩 한번 자기소개 해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에 재학 중인 3학년 양준길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용 학생도? 네, 안녕하세요. 저도 같은 학교 재료공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장지웅이라고 합니다. 네, 두 학생이 친구인가 봐요. 형이에요. 아, 형. 중길 학생이 좀 더 형이군요. 그래요. 네, 이렇게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아무래도요, 가장 먼저 자기를 소개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통해서 자신을 어필할 수가 있잖아요. 두 학생에게 한번 자신을 어필할 수 네. 있는 시간을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요. 네. 어떤 업무를 또 희망하고 있는지부터. 예. 저는 일단 재료공학과에 재학 중이기 때문에 재료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 반도체 분야나 철강 분야 쪽으로 혹시 다른 여러 가지 직종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기술 영업 분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지용 학생도. 예, 저는 분야는 저도 반도체 분야를 생각하고 있고요. 제 최종 목표는 바이어 헌터라고 해서 모든 바이어들을 제가 사냥하는 헤드헌터와 같은 개념으로 그 쉽게 말하면 최고의 기술 영업자를 뜻하는 바이고요. 저의 최종 목표는 이제 최고의 바이어 헌터로서 모든 이제 바이어들을 섭렵하고 싶은 게 제 최종 목표입니다. 자신이 어떤 직무를 희망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겠는데 그것 말고도 좀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것들 좀 없을까요? 제가 표현할 거라고는 제 말밖에 없습니다. 네. 제가 가진 거라고는 말밖에 없는데 네. 사실 뭐 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게 이제 네. 제가 이제 사람들 만나면서 대화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그런 능력이 친화력. 있습니다. 예, 친화력이 있고 제 사람들하고 만나면서 말도 재밌게 잘하는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직접 만나보시면 누구나 저한테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 면접관들한테 제 매력을 어필할 수 있도록 네. 예, 준비하겠습니다.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농익은 영업사원 같은 그런 능란함이 좀 느껴지는데 그래요? 어때요? 선생님 보시기에는, 대표님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예, 일단 뭐 중길군은 좀 섬세하고 좀 침착해 보이는데 어쨌든 영업 쪽에 이제 실제 나중에 면접 볼 때 조금은 더 적극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좀 준비하면 좋겠고요. 네. 지윤군은 조금 전에 뭐 서희 씨도 얘기했지만 좀 굉장히 적극적이고 도전적으로 보이고요. 자신감. 어쨌든 영업 기술 영업도 영업 쪽의 일부 직무니까요.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이미 뭐 좀 어느 정도 점수를 따고 들어가는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두 학생은 많은 직무 중에 기술 영업을 왜 희망하는지가 참 궁금해요. 우리 준길 학생부터 이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기술 영업이라는 말을 이제 옆에 있는 동기인 장지용 학생한테 처음 들어봤는데요.
새로운 분야, 이제 처음 들어보는 분야인 만큼 한 번쯤 좋은 얘기를 들어보고 한번 고려해봤으면 괜찮겠다는 생각에서 기술 영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준길 학생은 기술 영업직 자체에 관심을 가진 지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은 거예요? 예. 저도 최근에 지웅 학생한테 최근에 들은 얘기라서 네. 한번 도전해보자. 한번 그런 한번 잘 맞겠다. 얘기를 네. 한번 들어보고 저한테 맞는지 아니면 맞지 않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3학년 학생인 만큼 아직까지 확실하게 진로나 직무에 대해서 정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아무래도 탐색하는 과정인 것 같은데요. 지용 학생은 그렇다면은 오랫동안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기술 영업직을 희망하는 이유가 뭔가요? 제가 이제 사실 공대에 들어와서 공대 수업을 듣고는 했는데 제 적성에는 저는 되게 사람들 만나고 이런 활발한 이런 쪽을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공대에서 취업하는 분야가 기술직이나 뭐 연구 쪽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앉아서 공부하고 이런 게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잘하고 좋아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다가 군대에서 이제 행군할 때 보면 할 수 있는 게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지? 나한테 할 수 있는 건 이거겠다. 행군 중에 깨달음을. 행군 중에 큰 깨달음을 얻은 게 기술 영업 분야입니다. 그래요. 아주 계기가 독특한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다가 생각 끝에 기술 영업을 결정한 건데 일단요, 뭐 당연히 자신의 적성과 미래를 고려해서 내린 결정일 텐데 기술 영업이 뭔지부터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개념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 저희가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영업이라고 하면은 어떤 제품을 직접 판매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직무죠. 기술 영업은 말 그대로 이제 기술과 영업이 합쳐진 말인데요. 무조건 판매하는 게 목적을 두는 것보다는 주로 복잡한 솔루션이나 그런 좀 기술 위주의 그런 제품들을 판매하고 또 거기에 따른 어떤 기술 지원이라든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또 컨설팅과 그런 또 사후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대표적인 직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다면 두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양대학교 공대에 재학 중인데 이 공대생들에게 기술 영업직이 잘 맞는 직무일까요? 예, 뭐 제일 잘 맞는 직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기술 영업 자체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으로서 어떤 자질이나 적성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기술 본위의 제품이나 그런 솔루션을 주로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요. 공과대 특히 공대생들의 전공과 그런 또 어떤 적성에 굉장히 좀 잘 적합할 수 있는 그런 직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반 영업과 비교해서는 또 어떤 차이점이 있고 또 어떤 부분을 먼저 염두에 둬야 될까요? 예,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요. 기술 영업은 사실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회사 특성에 따라서 주로 사실 이제 저희가 B2B라고 얘기하는 B2B. 이제 기업 간의 거래지, 그죠? 저희가 개인 고객한테 파는 거를 뭐 판매 후에 가가지고 직접 영업사원이 그 서비스까지 해주지 않죠. 그러니까 기술 영업은 주로 B2B, 이제 기업 간 거래에서 주로 일어나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삼성 같은 그런 뭐 큰 회사에서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그런 또 공정 장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제조해서 판매하는 회사들의 그 기술 영업을 하게 되면은 삼성전자 같은 곳에 가서 저 제품의 어떤 설치부터 또 나중에 사후 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또 그런 부분을 또 지원도 해주고 또 추가적으로 발생된 또 새로운 이제 영업, 그러니까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는 또 추가적인 영업적인 측면에서도 그 팔로업을 하는 그런 이제 직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뭐 공대생들이 기술 영업에 아주 적합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기술 영업에 유리한 전공이라던가 뭐 눈여겨볼 만한 내용들 뭐가 있을까요? 예, 뭐 공대생들 중에서도 공과대학 중에서 사실 이제 우리나라 산업 구조와 좀 관련이 높은데요. 우리나라 특성상 이제 주로 뭐 화공이나 화학 쪽 전공자들, 공대생들이 또 취업에 좀 유리한 부분이 있고요. 왜냐하면 석유나 화학 제품 기반의 그런 또 관련된 기업들이 많기 때문이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또 우리나라 이제 전기나 전자 쪽, 그죠? 대표적으로 또 굉장히 수출도 많이 한 산업 분야이기 때문에 전기, 전자 관련된 또 부품이나 그런 생산, 공정 관련된 기계 설비를 만드는 회사에서도 기술 영업 쪽을 많이 선호하고요. 또 일반적으로 또 저희가 기계공학은 또 기본적인 자동차나 그죠? 여러 가지 제조업체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그 공정과 관련된 또 제품과 관련된 전공이기 때문에 이 말씀드린 한 3가지 정도 부류의 전공자들은 굉장히 좀 취업이 유리할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네. 그 제품 사용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숙지는 필수겠네요.
그렇죠. 이제 예.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에서 이제 주로 필요로 하는 그런 솔루션이나 제품들은 저희가 그냥 뭐 매뉴얼 잠깐 보고 뭐 몇 분 보고 이렇게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죠. 굉장히 또 여러 명의 테크니션 저희가 이제 그 기술 전문가들이 또 같이 가서 셋업을 해주고 또 운영하는 것 자체도 몇 개월 동안 교육을 시켜줄 정도 로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기술 영업맨은 그런 부분의 일반적인 부분까지는 기술적인 이해도를 가지고 영업을 해야 되죠. 듣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구 개발을 하셨던 분들이 기술 영업에 좀 적임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지금 굉장히 날카로운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사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또 특히나 이제 규모가 큰 회사에서는 신입사원을 바로 뭐 이렇게 뽑아서 기술 영업을 시키기보다는요. 네. 그렇죠. 개발이나 뭐 기술직을 하던 이제 직원들 중에 영업적인 성향이 있거나 또 본인이 영업 이제 보직으로 좀 희망하는 경우에 또 기술 영업으로 내부적으로 이제 좀 보직을 바꿔서 네. 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직무 분야 중에서도 굉장히 멀티플레이어? 예, 그렇죠. 멀티플레이어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직종이네요. 맞습니다. 뭐 예.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 영업은 뭐 또 기술만 무조건 알고 있어도 안 되고 영업맨으로서의 그런 적극성과 또 시장 어떤 개척 또 고객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또 기술적인 부분이 어려운 게 또 이렇게 트렌드가 바뀝니다. 그죠? 매일 똑같은 기술을 제품 계속 팔면 상관이 없지만 또 몇 년 단위로 또 새로운 뭐 버전이 나오고 신제품이 나오면 또 기술 영업하는 사람도 그걸 배우고 또 익혀가지고 말솜씨도 있어야 되고. 그죠? 계속 끊임없이 이제 예. 공부하고 또 도전해야 되는 그런 직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한 가지의 뭐 기술력이 만들어지는데 정말 오랜 시간들이 걸리고 또 많은 공들이 들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만큼 이 기술 영업직 자체의 모든 것에 성패가 좀 달려있고 좌우가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는 이야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뭐 일단은 뭐 영업, 그죠? 최전방에서 저희가 보통 하는 직무를 영업이라고 하지만 기술 영업은 또 영업 바로 뒤에서, 그죠? 또 필요에 따른 영업 직무와 같이 회사의 어떤 제품이나 매출 증대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또 중요한 직무라고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실제 업무 형태를 한번 여쭤볼까요? 뭐 출장은 자주 가는지 그리고 또 외국어가 많이 필요한지 어떻습니까? 일단 출장 부분은 기술 영업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주로 이제 사이트, 고객 사이트, 그죠?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 사이트에 어떤 제품이나 솔루션이 어떤 셋업되는 부분도 좀 같이 가서 봐줘야 되고 또 실제로 장기간 동안 제품이 이렇게 또 고객이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또 트러블 슈팅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데요. 또 전문 엔지니어들을 또 같이 데리고 가서 그런 부분에 대한 또 컨설팅이나 사후 조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출장은 빈번한 일반 영업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영어는 사실은 이제 국내 회사에서, 그러니까 국내에서 기술 영업은 고객이 자체가 이제 사실 거의 국내 한국인들이기 때문에요. 기술 영업맨 자체가 영어를 그렇게 꼭 아주 잘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외국계 회사 취업할 때는 어느 정도는 좀 실력을 갖춰야 되겠죠. 아무래도 기술 영업직 같은 경우에는 외국계 회사가 좀 취업하기 좋은 곳들로 많이 각광을 받고 예, 있죠.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아까도 제가 뭐 이제 삼성을 예로 들었지만 우리나라의 뭐 자동차 산업이라는 전자 제조 같은 경우 또 실제 그 안에 쓰이는 부품이나 그죠? 원부자재들은 거의 외국 제품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국내에 많은 또 그런 이제 부품이나 어떤 그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외국계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런 곳은 이제 국내 회사들이, 국내 이제 대기업들이 고객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계 회사에서 실제로 뭐 그 FA 필드 애플리케이션 엔지니어라든지 기술 영업직을 채용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외국계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영어가 아니면 외국어가 필수 역량이 될 것 네. 같은데 또 다른 역량은 또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 영업이 일단 기술적인 지식이 필요하지만 또 어떤 업종에 따라서 제품의 특성, 산업의 특성이 다릅니다. 그죠? 예를 들면 뭐 석유 화학이라든지 그런 화학 제품 쪽은 굉장히 뭐 제품 라이프 사이클 자체가 좀 길고 공정 자체도 굉장히 전자나 반도체 쪽하고 다르기 때문에 네. 그런 특성을 본인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좀 그런 뭐 흥미 적성에 따라서 업종에 대한 기본적인 좀 고려도 미리 하고 취업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학생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야 될 텐데요. 두 학생들은 또 어떤 스펙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요. 네. 네, 한번 스펙을 지금 칠판에다 적어줬는데요.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짠. 보여주시죠. 자, 준길 학생 같은 경우에는요, 배낭여행과 공모전 참여 또 현장 실습이라고 적어줬고요. 지용 학생은 다양한 아르바이트 경험이라고 적어줬는데요. 자신의 스펙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저는 일단 일반적인 스펙이라고 하는 토익 점수는 아직 없어요. 학과 공부에 치중하다 보니까 토익을 많이 소홀하게 되고 방학 때면은 이제 다른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한 편인데요. 네.
네, 첫 번째로는 제가 배낭여행을 좀 자주 갔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동부에 있는 여러 주요 그 아이비리그라고 하죠. 네, 아이비리그 학교들을 돌아다니면서 네, 이런 학교도 있구나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그 학생들하고도 대화도 해보고 네, 그런 경험을 했었고요. 네, 유럽에서는 제가 진짜 직접 아르바이트를 해서 직접 번 돈으로 네, 제가 혼자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해결했어요? 저도 제가 알아서 숙식도 해결하고 예. 네, 밥도 해먹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경험도 쌓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제가 공모전 참여를 지금도 자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네이버 카페 같은 데 들어가면 공모전 같은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공모전 이제 이메일로나 아니면은 뭐 편지식으로 직접 보내서 공모전 참여 같은 것도 간간히 하고 있고 아직 성과는 난 게 없었나요? 아직은? 아직 발표가 아직 안 난 것도 있고요. 네. 떨어진 것도 있고 그래서 아직은 결과를 못 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현장 실습을 했었는데 이거는 저희 학교에서 학점을 인정해 주면서 해주는 이제 현장 실습을 이제 2달 동안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한국산업기술연구원이라고 하는 그 학교 산업단지에 있는 그 단지 내에서 실습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분명히 저희가 간략하게 말씀해달라고 그랬더니 굉장히 복잡한 말씀이었어요. 그만큼 많은 스펙이 있다는 얘기고. 네. 지웅 학생은 어떤 경험이 있습니까? 네, 저는 옆에 있는 동기처럼 저런 스펙은 없습니다. 근데 사실 저 같은 분들 많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24살 동안 대학생활 4년 동안 하면서 얻은 거라고는 다양한 사회 경험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통한 사회 경험입니다. 뭐 예를 들어 서울랜드에서 하는 썰매장 안전요원도 했었고요. 네. 뭐 정육점에서도 일해봤고, 경마장 앞에 포장마차도 해봤고, 예. 호프집도 해봤고, 뭐 야간 편의점도 해봤고, 막노동도 해봤고, 현재는 뭐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이제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들 통해서 이제 사람들 상대하고 만나고 대화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능력들을 많이 배운 것 같고요. 사회는 호락호락하지 않구나를 좀 먼저 배운 것 같아서 저한테는 가장 큰 스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네. 앞으로도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하나 쌓아갈 생각입니다. 네, 아마 맞아요. 그 무형의 재산이 굉장히 아마 축적이 되어 있을 거예요, 지금. 네, 그래요. 24살에 저렇게 말하기 쉽지가 네. 않거든요. 이게 다 많은 그래요. 경험들을 통해서 나온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이제 현 시점에 어떤 네.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사님께서 코칭을 좀 해주실까요? 예, 뭐 두 학생이 좀 상황이 좀 비슷한 것 같아서 같이 제가 공통으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두 분이 좀 학점 관리는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학점. 왜냐하면 기술 영업 쪽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그냥 단순 영업이 아니고 어느 정도 전공 지식이나 기술적인 백그라운드를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또 학점 관리가 전혀 안 돼 있으면은 아무리 본인이 뭐 이렇게 좀 말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사실 서류 전형에서 좀 통과하기 어려울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영어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뭐 실제 학생들이 외국계 기업을 얼마나 이제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기술 영업을 정말 지원하려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외국계 기업도 같이 지원하는 게 좋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뭐 문과대생들만큼 영어를 꼭 잘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공대생들 중에서는 좀 영어 실력에서 상위 정도 수준으로 어느 정도 점수로 하면은? 굳이 얘기하면 최소 뭐 토익은 한 800점대 정도는 받으면 좋겠고요. 꽤 네. 높은데요. 그러니까 이공대생들은 보통 한 700점 정도, 평균이 한 600 후반에 700점 정도인데 그거보다는 이제 한 단계 정도 높게 받으면 좋겠고 또 대기업 이제 국내 대기업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3학년생들이라 모르는 것 같은데 거의 오픽 점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픽, 그러니까 예. 토익 스피킹이나 오픽 같은 이제 영어 스피킹 점수. 그래서 그거를 뭐 이제 4학년 되기 전까지 좀 어느 정도 따두는 것이 취업에 이제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번에는 두 학생이 기술 영업 직무에 관련해서 궁금한 점을 또 직접 한번 묻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준길 학생부터 질문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지웅 학생부터 갈까요? 네. 네, 지웅 학생, 뭐가 가장 궁금해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영어 점수 이런 게 좀 필요하다 하셨는데 그게 정확하게 오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익 점수는 저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요. 오픽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점수대가 필요한 거고 이제 또 그 어떤 기업의 그 기술 영업직이라는 분야가
어떻게 접목되어 있는지, 뭐 기술 영업 부서가 따로 있는 건지 아니면 영어 마케팅에서 같이 하는 건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일단 뭐 영어 실력 같은 경우에는 서류 합격 때문에 물어보는 거죠? 네네. 아, 네. 답변을 먼저 좀 들어봐야 해주실까요? 될 것 같아요. 일단 예. OP, 그러니까 그 영어 스피킹 점수 같은 경우는 OP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이공계열 학생들 개발이나 영업 직군 지원할 때는 뭐 저희가 이제 IL 이상은 최소한 받아놓는 게 좋습니다. 가능하면 IM까지 저희가 IL, IM, IH 이렇게 구분하는 건 아시죠? 예. 네, 그래서 그 IL이나 IM 정도까지는 받아놓으시면은 뭐 자격 요건에 문제가 되는 경우 없으니까 좋고요. 네. 두 번째 질문하신 거는 사실 기술 영업이라는 게 굉장히 좀 복잡하고 회사나 업종에 따라서 그 다양하기 때문에요.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좀 영업 위주의 그런 사업 그 형태로 기술 영업이 수행될 경우는 영업부 밑에 같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개발이나 기술 지원 쪽 성향이 좀 더 밀접한 경우에는 사실 개발이나 솔루션 팀, 그런 기술 지원 사업부 밑에 또 팀 밑에 기술 지원 그 기술 영업 또 이렇게 파트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실제적인 회사의 그런 사업이나 업종의 특성을 보고 지원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요. 준길 학생도 한번 질문해 볼까요? 아, 네. 예, 저도 오늘 기술 영업에 대해서 정말 처음으로 자세하게 들어보는 시간인 것 같은데요. 네, 제가 그 자세히 알지 못해서 그러는데, 네, 그 기술 영업을 하다 보면은, 네, 그 어떤 상품을 뭐 판다든지 뭐 그런 개념인지 아니면은 이제 뭐 기술을 이제 뭐 특허를 넘긴다든지 뭐 그런 개념인지 네, 정확한 네, 개념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네, 다시 한 번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네. 제일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드리면요. 기술 영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간에 주로 거래해서 있는 직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기업 간 거래일 때는 사실 뭐 저희가 일반 뭐 보험 판매나 뭐 자동차 세일즈처럼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무조건 막 팔고 그런 영업 행위를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어떤 고객사에서 먼저 자신들에게 필요한 새로운 솔루션이나 그런 시스템이 필요할 때 문의를 줍니다. 저희가 문의를 주면은 그게 회사에 이제 접수가 되면은 거기에 또 적합한 그런 기술 영업 인력이 같이 이제 지원을 나가서 처음에는 이제 제안이라고 하는데요. 기술 쪽은 뭐 제품을 또 단순하게 카탈로그 가지고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품의 특성이나 또 기대 효과, 그죠? 도입했을 때 기대 효과 같은 걸 프레젠테이션을 많이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어쨌든 고객사에서 뭐 그 실제로 이제 수주가 됐을 때는 또 아까 말씀드린 건 사후 좀 관리를 많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좀 적극성이 많이 필요한 직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좋은 답변이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자, 그렇다면은 알겠습니다. 두 학생이 과연 이렇게까지 열심히 지금 준비를 해왔는데 어떤 기업에 들어가고 싶은지 희망 기업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칠판에 적어줬는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짠. 자, 준길 학생은요, 반도체 철강 분야라고 적어줬고요. 지웅 네. 학생은 반도체 기술 영업이라고 적어줬습니다. 구체적으로 회사명이 언급돼 있진 않지만 네. 어떤 좀 타겟은 어느 정도 정한 것 같은데 직접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준길 학생부터요. 네, 제가 재료공학과에 재학 중인데, 네, 재료공학과에서는 주로 배우는 그 분야가 이제 반도체 분야와 철강 분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로 반도체 분야는 이제 뭐 다들 아시는 삼성이나 LG 같은 네, 대기업을 많이 선호하는 편이고요. 네, 철강 분야는 네, 포스코나 네, 이거 뭐 형광 뭐 제철소 같은 네, 그런 데를 네, 지금 많이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 그렇군요. 자, 지웅 학생은요? 저도 이제 구체적인 기업은 정하지 않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먼저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부터 정하고, 그 후에 이제 기업을 정하는 게 우선이라 생각해서, 지금 일단 반도체 분야라고만 정해놨고요. 네. 그리고 제가 반도체 분야에서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어떤 기업들이 아직 정확하게 반도체 분야의 기술 영업을 공모를 하는지 그런 걸 아직 잘 몰라서 네. 못 정한 것도 있어서 그것도 좀 알고 싶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쪽으로 가고 싶다라는 것은 확실하긴 하지만 어떤 기업들이 사람을 뽑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네. 전략을 좀 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뭐 반도체 쪽은 재료공학하고 뭐 학생들도 잘 알듯이 뭐 밀접한 이제 업종 분야라고 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좀 유의하셔야 될 것은 아까 말씀하신 학생이 말씀하신 그런 삼성이나 그런 국내 반도체 어떤 메모리나 그런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를 직접 제조하는 쪽에서는 신입사원으로 기술 영업을 그렇게 공채를 많이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네. 본인이 필요한 경우는 아예 그냥 일반 영업 쪽으로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은 개발이나 기술직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회사에서 보직을 바꾸는 쪽의 진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오히려 이제 그쪽이라고 하면은 취업의 기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외국계나 중소기업 또 아니면은 뭐 그런 중견기업들, 그러니까 주로
삼성전자나 뭐 SK 하이닉스 같은 쪽을 고객사로 하는 그런 기업들을 잘 눈여겨보셔야 돼요. 네. 거기에 반도체 공정에 들어간 여러 가지 뭐 웨이퍼 장비라든지 그죠? 아니면 기타 여러 공정 장비들이나 원부 자재를 이제 공급하는 그런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뭐 일본계 또 독일계 뭐 미국계 회사들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회사들 좀 눈여겨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조만간 또 구체적으로 희망 기업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오늘 뭐 시간 관계상 더 많은 얘기는 못 나눌 것 같아요. 그러나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어떠셨는지 우리 준길 학생부터요. 지금 저도 계속 말씀했듯이 기술 영업이라는 분야를 처음 접해봤는데요. 네. 한번 저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이제 뭐 분야를 생각하고 있는 중인데 이제 기술 영업이라는 분야도 한번 제 미래에 한번 고려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자 지용 학생은요? 네, 역시나 했더니 저한테 딱 맞는 지원이었고요.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 이제 네. 앞으로는 이제 점점 더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기업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니까 어떤 걸 준비해야 되겠다는 걸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고 그 기업에 대한 정보도 많이 수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꼭 좋습니다. 멋지게 취업에 성공 두 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신상진 이사 그리고 장지웅, 양준길 학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